힐링 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31일 수요일 밤 9시입니다. 3월의 마지막 밤이 되겠습니다. 어제는 반도체 ETF에 대해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4가지 종류의 ETF와 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4가지 중에 특히 SOXX와 SMH 총 6가지를 분류를 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ETF 중에 코덱스 반도체와 타이거 반도체, 이것은 오래됐지만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신 반대로 코덱스, 한국 대만 IT 프리미어라고 있어요. 이것은 한국과 대만이 세계적으로 반도체 강국입니다. 또 대만의 TSMC죠. 한국의 삼성전자 있습니다. 두 회사만 약 40%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러한 ETF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에 비하면 수익률이 또한 떨어지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동안 보면 어제 설명해 드린 것 보면 반도체 ETF, 미국의 SOXX 이 ETF가 가장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오늘도 ETF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동안은 설명을 안 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이것은 탑 나스닥의 대장주 10종목을 가져간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S&P 500 국내에 상장되어 있죠. 킨덱스, 타이거, 이러한 S&P, 미국 S&P 500 ETF가 있습니다. 이거와 똑같이 미국의 SPY, VOO, 이러한 ETF가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어느 쪽에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해도 관계없죠. 또한 킨덱스, 타이거,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 있습니다. 원화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의 나스닥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와 똑같은 것이 QQQ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이거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수익률이 이 팡플러스가 가장 높을 겁니다. 그동안의 몇 년 동안을 쭉 보면은. 이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 FNGS입니다. 이것은 ETF가 아니라 ETN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채권에 가깝습니다.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ETF 종목주들은 만기일이 없습니다. ETF가 있고 ETN이 있습니다. ETF는 ETF, 이니셜만 딴 거예요. Exchange Traded Fund, Exchange Traded Fund. 그래서 ETF인데 이것은 Exchange Traded Note입니다. 그래서 채권 성격을 갖고 있어요. 똑같아요. ETN과 ETF가 다른 점은 ETN은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FNGS 이 시리즈는 만기일이 2038년 1월 8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17년이 남아있죠. 아직은 상당히 긴 시간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ETF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개별 종목처럼 얼마든지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만기일만 있다는 것, 그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어제 같은 경우도 1년 비교를 해보면 SOXX가 가장 높았었습니다. 또 한국 대만 IT 프리미어가 그것보다 좀 떨어졌었죠. 삼성전자는 그것보다도 더 떨어졌어요. 3년 비교를 했을 때도 SOXX가 131%의 수익이었어요. 3년간 131%. 한국 대만 IT 프리미어는 98%. 삼성전자는 64%. 그래서 3년간의 비교를 해보면 삼성전자가 SOXX 반도체 ETF의 수익률이 반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SOXX가 그렇게 높았지만 FNGS보다는 못합니다. 일단 1년 비교를 보면 가장 높은 것이 FNGS입니다. 그러니까 팡플러스의 ETF예요. 미국에.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투자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똑같아요. 112.86, 112.28.
같은 112%예요. 그러니까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나스닥 100과 QQQ가 같듯이. 이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집니다. 1년 비교하면 SOXX는 97.73.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를 빼면 반올림하면 98%. 그 다음에 QQQ는 그거보다도 떨어져요. S&P보다는 꽤 높아요. 나스닥이 S&P보다는 역사적으로 보면 수익률이 한 2배 가까이 됩니다. QQQ는 1년 비교하면 FNGS의 한 반은 조금 더 돼. 한 55%, 63.67이니까 64%. 팡플러스와 FNGS는 112%예요. 2년을 비교한다 그러면 2년 이상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FNGS는 2년 전에 19년 11월에 출시됐어요. 그때 상장됐으니까 아직 2년도 안 됐죠. 2019년 11월이니까 2020, 2021 올해 11월이 돼야 2년이 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보면 한 1년 3, 4개월 된 것입니다. 그래서 2년으로 따져보면 FNGS가 123%, 팡플러스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팡플러스는 오히려 조금 높아요. 129%. 그런데 FNGS가 2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FNGS와 팡플러스는 나스닥과 QQQ가 똑같은 걸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의 수익률이에요. 2년 동안은. SOXX는 118%, QQQ는 가장 낮아요. 75%입니다.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가 원래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것보다도 더 높은 종류의 비교를 하다 보니까 가장 낮게 나와 있는 것이죠. 10년을 비교해 본다 그러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SOXX가 643%, 그러면 7배 반이 올랐다는 겁니다. QQQ는 477%, 그러면 한 5.7, 5.8배 정도 6배 가까이 올랐죠. 대신 SPY를 비교한다 그러면 다들 10년, 20년 된 ETF 종류들입니다. SPY는 214%, QQQ의 반도 안 되는 상태죠. 10년간의 과정입니다. 10년간의 수익률을 보면 SOXS가 643%, QQQ가 477%, SPY는 214%. 그러니까 10년 동안 S&P 500 지수는 약 3배 조금 더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앞으로 반도체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는 공급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넘칩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차도 드디어 다음 달 4월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공장 가동을 멈추게 됩니다. 제 기억으로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있었지만 현대자동차가 반도체 부품이 모자라서 공장 가동을 쉰다는 얘기를 그동안 들은 기억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 정도로 반도체가 이렇게 모자릅니다. 앞으로도 반도체 수요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이고 각종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 많이 드렸습니다. 당연히 수요가 넘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까지 와서 앞으로 4월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처음으로 이렇게 공장 가동을 스탑하는 상황이 됩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용 반도체가 모자라서 공장 가동을 멈추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5년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5년 수익률을 보면 SOXX가 가장 높습니다. 역시 390%. 그 다음에 QQQ는 207%. 5년 동안에 3배 올랐다는 뜻이죠. 100% 그러면 2배 오른 것 아닙니까? 200% 그러면 3배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QQQ가 5년 동안 3배가 올랐어요. SPY는 104% 올랐습니다. 그러면 2배 올랐죠. 이 비율로 보면은 5년 동안 보더라도 QQQ의 이 수익률이 반도 안 되죠. 207%인데 이것은 104%니까 눈에 띄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FNGS에 대해서 오늘 처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를 할 때 보면은 종목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그 중에 보면 FNGU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팡플러스 종목들,
팡플러스 종목들 10종목 아시죠? 제가 아침 브리핑 할 때도 팡플러스에 대한 종목들의 오르고 내림을 쭉 설명을 드립니다. 뭐 애플 비롯해서 아마존, 뭐 구글, 페이스북, 뭐 여러 군데가 10군데가 있습니다. 그 종목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고로 기술주의 대장주들을 종목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FNGS가. 그런데 FNGU 거기에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FNGS의 3배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 아시죠? 3배. FNGS가 10% 오르면 30% 오르는 것입니다. 10% 떨어지면 30% 떨어집니다. 또 SOXX 반도체 ETF죠. 그거의 3배 레버리지는 SOXL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투자자들이 테슬라와 애플의 개별 종목들에 많이 투자하죠. 그런데 ETF는 많이 투자하는 것인데 이 3배 레버리지 FNGU와 SOXL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더군요. 그 다음에 ARKK 요즘에 기술주 많이 떨어졌죠. 거기도 투자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덱스 팡플러스, 타이거 나스닥 100 이것을 보면 코덱스 팡플러스가 타이거 나스닥 100하고 똑같은 나스닥 기술주지만 수익률은 훨씬 높습니다. 1년만 봐도 코덱스 팡플러스는 112%, 2배 이상이 올랐죠? 전화를 무음을 했어야 되는데 타이거 나스닥 100은 57% 올랐습니다. 코덱스 팡플러스가 112% 오르고 그거의 반이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57% 반이에요.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2년으로 보면 코덱스 팡플러스도 2년밖에 안 됐고 FNGS도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2년까지만 비교를 하면 129%가 올랐습니다.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가. 그런데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75% 상승을 했어요. 이것은 당연하죠. 타이거 나스닥 100 그러면 나스닥의 100개 종목에 투자하는 것과 코덱스 팡플러스 그러면 그 중에 알짜 대장주 10개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니까 당연히 차이가 나죠. 마찬가지로 국내 상장되어 있는 것을 보면 코덱스 200 알고 계시죠? 코덱스 200과 타이거 탑10 비교하면 마찬가지예요. 코덱스 200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내 200개 종목 학교에서 1등부터 50등까지의 평균 점수와 1등부터 10등까지의 평균 점수를 낸다 그러면 어디가 평균 점수가 높습니까? 당연히 우등생들의 평균 점수가 더 높죠.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1년 동안 비교한다 그러면 타이거 탑10 알고 계시죠?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 1등부터 10등까지 가는 것입니다. FNGS, 코덱스 팡플러스처럼 1년 동안에 86%, 코덱스 200이 79%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작년 1년 동안은 특이하게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우리나라의 지수가. 그래서 크게 차이가 안 나죠. 3년을 본다 그러면 타이거 탑10이 53%, 타이거 탑10은 2018년도에 상장을 했으니까 이제 3년째 돼가는 것입니다. 53%고 코덱스 200이 34%. 그러니까 길게 보면 차이가 확실히 나게 되죠. 그래서 국내 주식에 비해서 해외 주식은 개별 종목을 말씀드립니다. 각종 자료나 정보 습득을 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불편하고 취약하죠. 또한 영어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요즘에는 번역 기능이 있죠. 번역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이나 또 문구 이런 것이 많거든요. 더군다나 중장년층 되시기 때문에 국내 주식도 개별 종목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개별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욱이 해외 주식은 국내 종목보다 공부하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도 그렇지만 더더욱이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는 개별 종목보다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섹터별로 묶고 있는 ETF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무조건 높은 것만 보느냐? 절대 그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 현재 3개월 동안 수익률을 말씀드리죠.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가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높았어요. 그런데 현재 올해 들어서 기술주들 작년에 많이 올랐던 그러한 종목들, 특히 나스닥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진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최근 3개월 동안은 가장 낮아요. 그동안 가장 높았던 종목이 가장 낮습니다. 반대로 가장 낮았던 종목이 현재는 가장 높아요. 무엇이냐? 미국 S&P 500이 가장 수익률이 높습니다. 현재 3개월은 타이거 미국 S&P 500, 킨덱스 미국 S&P 500 알고 계시죠? 현재 3개월 수익률이 11%예요. 똑같은 미국 S&P 500인데 타이거가 시가총액이 좀 더 많습니다. 오늘 현재 1766억, 킨덱스 미국 S&P 500은 1490억. 똑같이 수익률은 타이거 미국 S&P 500이 조금 높습니다. 11.07 대 10.83. 똑같이 반올림하면 11%. 항상 몇 년씩 쭉 보면은 S&P 500이 나스닥 100에 반밖에 안 됐었어요. 어떨 땐 반도 안 됐었어요. 수익률이. 그런데 현재 3개월 수익률이 가장 S&P 500이 높습니다. 그만큼 주가의 등락폭이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하게 수익은 둘째치고 안전하게 나는 모아가겠다 하면 S&P 500 또 미국의 직도 투자는 VOO, SPY 이러한 종목들은 연 10%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거기다 복리 이자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현재 이것이 몇 년 동안 몇 퍼센트 오르고 몇 퍼센트 오르고 이것은 복리가 아닙니다. 매년 배당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배당까지 추가를 하게 되면 수익률은 더 많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거 뺀 지수만을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S&P 500이 현재 3개월 동안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4%대 미국 S&P 500이 11%인데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또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4%대 수익이에요. 오히려 미국 S&P 500의 수익률이 반도 안 됩니다. 또 그동안 미국 S&P 500보다 나스닥 100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았던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수익률이 가장 낮아요. 0.48. 그럼 0.5죠? S&P 500이 11%, 나스닥 100이 4%대. 그런데 팡플러스 그렇게 수익률이 높았던 게 현재 0.5%입니다. 3개월 동안의 수익률이. 그러니까 위기 때를 생각한다 그러면 안전하게 가는 것이 또 좋겠죠. 마음 편히 투자하고 싶으면 수익률이 높은 것보다도 안전하게 가는 S&P 500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수익률이 높은 것만 찾으시면 안 됩니다. 안정적인 것도 같이 함께 고려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에 투자하는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와 같은 성격의 똑같은 미국의 대장주 10개 종목은 똑같아요. 10개 종목에 투자합니다. 그러한 FNGS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수익률 또한 팡플러스나 FNGS나 거의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또 나스닥 100과 QQQ가 같고 S&P 500과 SPY가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반도체 ETF 중에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걸 비교를 해보면 QQQ보다도 더 높은 것이 미국의 SOXX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팡플러스와 같은 FNGS를 여러분들께 추가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모든 투자의 결과의 책임, 결정은 각자 본인이 하실 것이죠. 여러분들 주식 투자 공부에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